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고요.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약 10개월 동안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워킹홀리데이를 종료했으니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총정리처럼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자금이나 뭐 이런 비용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워홀을 다녀온 기간이랑 지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작년 2022년 9월부터 올해 2023년 6월 말까지 10개월 정도 캐나다에 있다 왔고요. 토론토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딱 여름 6월 한 달간만 밴쿠버에서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의 캐나다에서의 여정이 끝나고 나니까 또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추 후기도 올리고 가지 말라는 이유 이런 것도 올리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하지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홀리데이나 이런 해외 생활에서 분명히 배운 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5월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다녀오긴 했어요. 왜냐면은 외국 생활에 대한 미련이 조금 남아있어서 간 거였어요, 사실. 그래서 저번에 어학연수가 조금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느껴져서 이번에 한 번 더 가서 아예 더 이상 이제 캐나다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살다 오고 싶다 해서 5월을 간 거였거든요. 네, 이제 진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사는 건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충분하게 만족도 하고 이것저것 또 느끼고 해서 정말 이제 후회 미련 1도 없고요. 깔끔하게 모든 걸 경험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같은 건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해봤잖아요. 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 저 같은 분들은 이렇게 다녀오시면 정말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해소하는 느낌이랄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궁금한 영역들을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처럼 없애가는 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고 싶다, 호기심이 든다, 궁금하다, 뭔가 부럽다 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그냥 내가 한번 겪어보면은 그게 제게 되는 거예요. 영역을 넓혀가는 것처럼 나의 세계도 넓혀가고 하면서 인생을 좀 더 다양한 색깔과 문화와 경험으로 물들이면서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 자체도 좀 더 컬러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여러분들의 꿈이 다 다르잖아요, 진로가. 저는 뭐 브랜드를 창업하는 게 제 꿈이고 그 꿈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든지에 상관이 없이 이런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 같은 해외 생활의 경험이 그 꿈에 조금씩 보탬이 되는 거죠. 영감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고 창의성이 필요 없다고 하는 분야일지라도 이런 경험이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일, 원하는 진로를 찾고 도전하고 그걸 실제로 해내고 있을 때 이런 기억들이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라는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궁금하거나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짧게라도 꼭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기 자금이나 워킹홀리데이에 드는 비용, 생활비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사실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모아서 오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5월이 끝나고 난 시점에서 남은 돈, 모아둔 돈은 전혀 없습니다. 번 돈들도 다 쓰고 딱히 뭐 세이빙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주에 많이 일하지 않았어요.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로 일을 했기 때문에 딱 생활비 정도만 되고 세이빙 할 정도는 전혀 못 모으고 못 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금으로 얼마를 가져갔냐면 저는 1,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았어요. 저는 성격이 조금 내향적이고 가자마자 잡을 못 구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한 2달에서 3달 정도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혹은 이제 저희 워홀러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 뒷바짓을 좀 더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2-3달치 월세라든지. 그래서 보증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적어도 저는 500만 원 정도? 5,000불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잡을 구할 자신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잡을 구하고 오신다면 좀 더 적게 가져오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생활비를 말씀드리면 생활을 하는 데만 1,000불, 월세 1,000불 해서 거의 2,000불 정도는 고정 비용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달 생활비는 한 2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식을 더 자주 한다고 하면 쇼핑도 하고 이러면 3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한 달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좀 더 아끼고 생활해도 한국에서 나가는 생활비랑 비슷하게 나간다는 점. 이게 되게 좀 눈물이 나긴 했지만 왜냐면은 한국보다 집값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너무 비싸요. 밴쿠버 살 때도 콘도를 3명이서 쉐어해서 살았는데 한 달에 1,000불을 냈거든요. 한국에서는 100만 원이면은 월세집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100만 원을 들여도 다른 사람이랑 쉐어를 해서 살아야 된다는 점, 그게 되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일하는 거 말고도 부가적인 수입이 계속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일을 받아서 하면은 한국 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또 캐나다 계좌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썼던 플랫폼이 있는데 와이어 바알리라고 송금 플랫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 와이어 바알리라는 플랫폼이랑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번 돈을 캐나다에 보낼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국제적인 송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기 화면에 띄워서 같이 와이어 바알리로 해외 송금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정보 찾아보시기 귀찮을 때 이거 보시고 캐나다 워홀이나 어학연수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와이어 바알리 어플에 딱 들어오시면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환율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밑에 정말 찾기 쉽게 송금 버튼이 딱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한번 보내볼게요. 은행 계좌 이체 같은 것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수취인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수취인을 등록하면은 이렇게 가이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수취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수취인 정보 입력하실 때 보시면 인스티튜션 번호랑 트랜짓 번호, 계좌 번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캐나다에서 계좌 만든 그 은행 어플에 들어가시면 다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CIBC 뱅킹에서 만들었고 이렇게 CIBC에서 필요한 번호를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받아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금액이랑 수취 예정일 같은 거 확인을 해주시고 이렇게 송금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금 정보를 입력하고 메인에 또 들어오시면 다시 확인으로 팝업이 떠가지고 송금 내역이나 진행 사항 같은 거를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들 중에서 되게 유용할 것 같은 게 월렛이라고 이게 환전이 되게 좋을 때 환전을 미리 해놓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와이어 바알리 안에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와이어 바알리로 해외 송금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이걸로 캐나다랑 한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송금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와이어 바알리를 이용해서 송금하실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대 혜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이 가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쿠폰으로 수수료도 아끼고 좋지 않나요? 제 초대 코드로 와이어 바알리 가입을 하시면 캐달로 3불짜리 쿠폰 2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6불 상당의 쿠폰을 받으실 수 있고 여기다 플러스로 또 쿠폰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에이전트 초대 특전 쿠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캐달로 5불 한 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캐달 11불 10,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 초대 코드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와이어 바알리로 송금하시고 혜택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끝내고 간단히 느끼는 것들이랑 초기 비용 송금하는 어플 이런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워홀 가서 돈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모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워홀이든 여행이든 학업이든 누구나 주제가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여행할 때 테마를 가지고 하라 하잖아요. 식도락 여행이든 아니면 문화재 탐방이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테마가 있는 거고 저의 테마는 후회할 틈이 없을 때까지 경험을 해보자 였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목표를 나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저는 정말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학연수도 워킹홀리데이도 다 정말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좋고 특별하고 정말 다시는 없을 경험이니까요. 꽉꽉 채워서 후련하게 모든 걸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에도 캐나다에 관련된 이런저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풀러와 볼게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 와이어바할리 혜택이랑 추천 코드 꼭 확인해주세요. 안녕.